앉을 때마다 느껴지는 그 불편함, 밤낮 없이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만드는 그 찝찝함, 혹은 아랫배 깊숙한 곳에서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 특히 50세를 넘기신 많은 남성분들이 이런 고민을 말없이 안고 살아가시면서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영향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 원인이 바로 전립선이라는 작지만 아주 중요한 기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서 단순히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하는 것을 넘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부드러운 자가관리법을 통해 이러한 불편함을 덜고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나누는 정보가 더 큰 편안함과 마음의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전립선 건강이 많은 남성분들의 주된 걱정거리임을 실감합니다. 전립선은 호두알 크기의 작은 기관으로 방광 바로 아래 직장 앞쪽에 위치합니다. 주요 기능은 정액의 일부를 생성하여 정자의 영양 공급과 이동을 돕는 것입니다. 작지만 이곳에 염증이 생기는 전립선염은 상당히 다양한 불편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염이란 간단히 말해 전립선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단일 질환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종류가 있지요.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은 갑작스러운 고열, 오한, 극심한 통증 및 심각한 배뇨장애를 동반하며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만성 세균성 전립선염은 증상은 덜하지만 재발이 잦고 종종 반복적인 요로 감염을 동반합니다. 아마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유형은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일 것입니다. 이는 비세균성 만성 전립선염이라고도 불리는데 골반, 회음부, 생식기 또는 허리 아래쪽의 통증이나 불편감이 주된 증상이며 수개월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배뇨 문제나 성기능 관련 문제를 동반하지만 명확한 세균 감염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증상 염증성 전립선염이 있습니다. 전립선에 염증 소견은 있지만 환자 본인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로 다른 이유로 검사하다 우연히 발견되곤 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반적인 증상들로는 소변 볼 때 통증이나 타는 듯한 느낌, 소변 시작의 어려움, 약하거나 끊기는 소변 줄기, 빈뇨나 절박뇨, 특히 야간에 사타구니, 골반, 생식기 또는 허리 아랫부분의 통증, 그리고 때로는 사정 중이나 사정 후의 불편감 등이 있습니다. 원인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세균성 전립선염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세균이 전립선을 감염시켜 발생하며 종종 요로 감염에서 비롯됩니다.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의 경우 원인이 덜 명확하며 다인성일 수 있습니다. 이전의 감염, 신체의 염증 반응, 골반저 근육의 경련, 화학적 자극, 심지어 신경학적 요인이나 심리적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위험 요인으로는 젊거나 중년 남성, 모든 연령에서 발생 가능, 이전의 전립선염 병력, 최근의 방광이나 요도 감염, 요도 카테터 사용, 골반 외상 또는 상당한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히 만성 전립선염이나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의 경우 가정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요?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전립선도 다른 많은 기관과 마찬가지로 움직임과 규칙적인 활동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립선은 지속적으로 분비물을 생성합니다. 이 분비물이 주기적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축적되어 농도가 짙어지고 정체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작은 연모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흐르지 않으면 탁해집니다. 이러한 정체는 염증을 유발하고 샘 내부의 압력을 높여 결과적으로 통증과 불편함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러한 전립선 분비물의 규칙적인 배출은 전립선관을 청소하고 체해 및 잠재적 자극물질의 축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내부 압력을 낮추고 우려를 완화하여 결과적으로 골반 부위의 통증과 무거운 느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은 국소 혈류를 개선하여 모든 조직 건강에 유익합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개인적인 방식일지라도 건강한 성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엔도르핀, 천연 진통제이자 기분 개선제, 분비와 같은 심리적 이점을 가져 만성적인 불편함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립선 자가 관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특히 염증이 있는 경우라면 핵심은 부드러움과 인내심입니다. 격렬한 활동이 아니라 건강 증진을 위한 의식적인 관리 행위입니다. 몇 가지 단계와 고려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찾으십시오. 침실과 같이 사적인 공간에서 어쩌면 은은한 조명과 쾌적한 온도를 갖춘 곳이 좋겠습니다. 근육 긴장, 특히 골반저 근육의 긴장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완이 매우 중요합니다. 몇 분간 심호흡을 하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듣는 것이 몸과 마음을 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 운동과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시작하십시오. 자극은 느리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목표는 강도가 아니라 편안한 방식으로 체액 배출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감각에 집중하고 회음부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과도한 압력을 가하지 마십시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종류의 개인적인 위생 관리 전후에는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도구를 사용한다면 그것 또한 깨끗해야 합니다. 감염은 전립선염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철저한 위생은 필수적인 보호 장벽입니다. 마찰이나 건조함이 느껴진다면 향이나 자극적인 화학물질이 없는 수용성 개인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극을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들어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조언일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든 날카롭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 또는 상당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이는 중단하거나 강도를 줄여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부드러운 자극이라도 이미 민감해진 전립선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러한 관리의 간격을 더 두는 것이 좋고 물론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전립선 자가 관리는 특정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작지만 꾸준한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아왔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소변을 희석시켜 방광과 요도의 자극을 줄일 수 있는데 이는 전립선염의 흔한 증상입니다. 의사가 다른 질환으로 인해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하루 6대 8잔의 물을 목표로 하십시오. 우리가 먹는 것이 염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식단에 항산화 및 항염증 식품을 포함시키십시오. 익힌 토마토, 리코펜 풍부,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딸기류와 석류 같은 과일. 호박씨는 전립선 건강에 중요한 미네랄인 아연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나 정어리 같은 등풀은 생선도 훌륭한 동반자입니다. 가공식품, 붉은 육류, 포화 지방, 지나치게 매운 음식, 술, 카페인 섭취를 줄이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일부 사람들에게 염증과 배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십시오. 움직임은 좋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벼운 걷기, 수영 또는 충격이 적은 운동은 골반을 포함한 전반적인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장시간 자전거 타기나 승마와 같은 활동은 회음부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여 일부 남성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활동을 한다면 적절한 안장을 사용하거나 자주 휴식을 취하도록 하십시오. 소변 흐름을 멈출 때 사용하는 근육과 동일한 골반저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이 운동, 케겔 운동은 일부 유형의 전립선염, 특히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의 근육 긴장도와 순환을 개선하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나 전문 물리치료사에게 지도를 받으십시오. 만성 스트레스는 골반저 근육을 긴장시키고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 부드러운 요가 또는 단순히 즐기는 취미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과 같은 이완 기법은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것은 전립선 부위의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 오래 앉아 있어야 한다면 1시간에 몇 분씩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통증이나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파트너와의 친밀한 관계가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개방적이고 정직한 대화입니다.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이 불편함을 유발하는지 설명하십시오. 파트너는 당신을 지지하기 위해 이해해야 합니다.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은 고립시킬 뿐입니다. 모든 친밀감이 삽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과 즐거움을 유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삽입을 동반한 관계를 선택한다면 회음부나 전립선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압력을 최소화하는 체위를 탐색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옆으로 눕거나 파트너가 위에서 깊이와 리듬을 조절할 수 있는 체위가 일반적으로 더 편안합니다. 갑작스럽거나 장시간의 움직임은 권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밀감은 즐거움과 연결의 원천이어야 하며 고통이나 불안의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매우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자가 관리 전략은 가치 있고 보조적인 도구이지만 전문적인 의학적 평가와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전립선염은 다양한 원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지속적인 증상을 경험한다면 비뇨기과 의사를 방문하십시오. 의사는 전립선염의 유형을 결정하고 다른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 소변 검사, 직장 수지 검사, 경우에 따라 정액 배양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진단에 따라 항생제, 세균성 전립선염의 경우 소염제, 알파 차단제, 방광과 전립선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 진통제 또는 골반저 물리치료 등이 치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열, 심한 오한, 소변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 극심하고 견디기 힘든 통증, 또는 소변이나 정액에 눈에 보이는 혈액이 있는 경우 즉시 의료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목표는 의사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자가관리법에 대해 의사에게 알리는 것 또한 건강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전립선 건강, 나아가 전반적인 건강을 돌보는 것은 지식, 인내, 그리고 의식적인 실천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전략들은 적절한 의학적 관리와 결합될 때 여러분이 느끼는 방식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조언들을 실천하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지원을 찾는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런 증상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어떤 전략이 효과가 있었나요? 댓글로 경험과 질문을 공유해 주세요. 이 공간은 서로 지지하기 위한 곳입니다.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성숙기의 건강과 웰빙에 관한 향후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친구나 가족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